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지친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엄마의 툇마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점심 식사는 편안하게 하셨는지요? 아니면 밥 줘! 하는 남편 눈치 보느라 내가 밥을 먹는 건지 눈칫밥을 먹는 건지 모르게 허겁지겁 태우셨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머니 중에는 이제 막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겨우 한숨 돌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툇마루에서는 조금은 내밀하고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애증의 존재, 은퇴한 남편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는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던 사람. 그때는 제발 일찍 좀 들어와라. 애들하고 좀 놀아줘라. 잔소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점심에도 거실에 있고, 저녁에도 소파에 붙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오늘 밥 뭐야? 어디가? 언제 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내 집인데도 내가 숨을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 때문에 혼자 속만 끓이고 계신가요? 참 이상하죠. 남편이 미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불쌍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있는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쁜 아내인가? 평생 고생해서 돈 벌어온 남편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답답함, 그 화병, 절대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인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60대 부부가 겪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장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답답한 속마음을 하나씩 풀어헤쳐 보시죠. 남편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숨통을 틔우고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지, 따뜻한 차 한 잔 마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게 도착한 사연 하나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박모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어머, 이건 내 얘기 아니야?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요즘 남편 때문에 정말이지 밧줄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습니다. 은퇴하면 좀 달라질까 했더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점심때쯤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식탁 위에 김치찌개 다 끓여놓고 반찬 꺼내놓고 밥도 밥솥에 가득 해두고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데워 드세요 하고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식탁은 그대로고 싱크대에는 라면 봉지가 굴러다니더라고요. 밥솥 뚜껑 여는 것도 귀찮아서 그 나이 먹도록 라면 하나 끓여 먹고는 냄비째 식탁에 두고 설거지도 안 해놓은 겁니다.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 남자 밥 해주는 기계로 살았나 싶어서요. 거실 소파에 누워 TV 보고 있는 남편 등짝을 보는데 정말이지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요? 어머니,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다행이지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가 올 때까지 굶고 기다립니다. 그게 더 무섭죠. 이게 참 사소해 보이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단순히 밥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서 서러운 거죠. 그런데 어머니,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남편들은 도대체 왜 밥통 뚜껑 하나 여는 걸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과 호르몬의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은퇴한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흔히 은퇴한 남편을 빗대어 젖은 낙엽이라고들 하죠. 마당에 딱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어내려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말이고 겪는 아내 입장에서는 끔찍한 말입니다. 남편들은 평생을 직함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네 아빠, 누구 남편이기 전에 김대리, 박 과장, 이 부장, 회사에서의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을퇴라는 건 하루아침에 그 명찰을 떼어내는 사건입니다. 마치 군인이 갑옷을 잃어버리고 전쟁터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오라가라 하는 곳이 없어지니 남편이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정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아내인 어머니가 버티고 있죠. 그러니 남편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이 집착과 잔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갱년기라는 복병도 있습니다. 어머니들만 갱년기 겪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공격성과 자신감을 잃습니다. 젊었을 때 호랑이 같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훔치거나 별것 아닌 일에 삐지고 토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다 호르몬이 줄어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때 남자의 심리 상태를 황혼의 유아기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60대 어르신인데 속마음은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겁먹은 5살 아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인 어머니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밥 줘! 라는 말은 사실 배고파가 아니라 나 좀 챙겨줘! 나 아직 사랑받고 싶어! 라는 어리광인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그 어리광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 양반이 지금 늙어서 약해졌구나. 호르몬이 말라서 저러는구나 하고 아시면 미운 마음이 조금은 덜해집니다. 이걸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남편이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내 힘든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에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은퇴도 없나요? 남편은 정년 퇴직이라도 했지 저는 40년째 밥당번, 청소당번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불에게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일거리는 2배로 늡니다. 점심 한 끼 대충 물 말아 먹거나 친구 만나러 나가면 되던 자유시간이 이제는 여보, 점심 뭐 먹어? 라는 남편의 질문 하나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반면 어머니는 어떤가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나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아이들이 떠나면서 어머니의 뇌 구조는 바뀝니다. 이제는 누구 엄마 말고 누구 아내 말고 그냥 김말순으로 살고 싶다. 이 욕구가 솟구치는데 남편이 다시 젖은 낙엽처럼 달라붙으니 화병이 날 수밖에요. 가슴 명치 끝이 꽉 막힌 것 같고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게 다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시집와서 그 고생을 했나? 하는 허무함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의 하녀가 아니라 가정을 지탱해온 위대한 경영자이자 존중받아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착한 아내 콤플렉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밥은 해줘야지. 집에 있는 사람이 뭘 알아? 하면서 꾸역꾸역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골병이 듭니다. 그 희생,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아니,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기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먼저 돌본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힘들면 밥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남편 두고 나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부부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황혼 이혼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우아하게 내 인생 찾는 법. 이른바 따로또 가치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긋지긋한 밥상 독립을 선언하세요. 많은 분들이 삼식이 남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보, 나도 이제 주부 은퇴 좀 합시다. 점심은 각자 해결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남편이 펄쩍 뛸 겁니다.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일은 자유의 날로 정해보세요. 냉장고에 반찬 꺼내두고 메모 한 장 남기고 나가세요. 처음 한두 번이 어렵지 남편도 배고프면 다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남편에게도 혼자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머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남편을 돕는 길입니다. 둘째, 공간과 시간의 독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집안에서 어머님만의 성역을 만드세요. 작은 방 하나를 서재로 꾸며도 좋고 베란다 한 구석에 예쁜 의자 하나 놓고 나만의 카페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3시간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세요. 이유가 없어도 나가세요. 동네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 가고 시장 구경을 하세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을 보고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걸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부부는 마주보고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걷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너무 딱 붙어서 걸으면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자의 속도대로 걷는 것. 그게 황혼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남편과의 거리 두기 방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답하게 막혀있던 어머니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5분 마음 청소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멈추셔도 좋고 소파에 앉아 계신다면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지금 어머니는 꽉 막힌 아파트 거실이 아니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한적한 숲속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로지 어머니 혼자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어머니만의 세상입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화병 덩어리가 까만 연기가 되어서 숨을 내쉴 때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후. 남편에 대한 원망도 빠져나갑니다. 후.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도 빠져나갑니다. 그 빈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채워집니다. 어머니,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참 괜찮은 여자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어떠세요? 가심이 조금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을 때마다 눈을 감고 방금 상상했던 이 툇마루를 떠올리세요.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속 피난처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밥상 차리느라 가족 챙기느라 애쓰신 어머니, 당신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 편안하게 주무세요. 속이 답답할 땐 언제든 여기 엄마의 툇마루로 오세요. 어머니가 털어놓는 모든 하소연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하고 흉도 좀 보시고 나 오늘 밥 안 하고 놀러 나갔다 하고 자랑도 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니까요. 지금까지 엄마의 툇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